자, 물질 대사와 건강 단원 정리해 볼게요.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요. 일일 에너지 섭취량보다 일일 대사량이 적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많으면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라는 건 하루 동안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에너지 양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일일 대사량은 하루의 생활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인데 여기 안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생명활동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 그리고 성별, 나이, 체중,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이 대사량을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이 값은 활동 대사량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대사성 질환을 보면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만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대사성 질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몸 안에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당뇨병, 고혈압 등 다른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리는 비만이라고 얘기하고요.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서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는 질환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서 혈당량을 낮추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질환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140, 90 이상일 때 고혈압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 남성 성인의 경우에는 120, 8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보다 높은 140, 90을 나타내는 경우에 고혈압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짜게 먹지 않고 적당한 운동하는 것으로 증상 완화시킬 수 있고요. 특별히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는 했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거짓, 즉 OX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우리는 활동 대사가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많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많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 9월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총 에너지량을 상대적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대략적이지만 이런 비율이다 라는 거고요. 보기 내용 바로 확인할게요. 기억, 기초 대사량은 일일 대사량에 포함된다. 맞죠? 그리고 니은, 활동 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기초 대사량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하루 동안 소비하는 총 에너지 양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증가하는 거 맞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그림은 사람의 세 가지 질병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독감, 고혈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서를 보고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질환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이 있죠. 이때 예와 아니오로 나눠질 건데, 그러면 예에 들어가는 게 바로 고혈압일 거고요.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는 게 당뇨병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독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고혈압과 당뇨병의 공통점을 가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인가라고 물어보는 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고혈압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은 감염성. 자, 당뇨병 환자는 감염성인가요? 자, 이거는 전혀 감염성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염이라는 건 걸려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이 이 원인이 전달됨으로써
병이 옮겨진다는 얘기인데 당뇨병은 전혀 그런 질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는 2019학년도 11월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학생들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바로 대화 내용 봅시다. 학생 A가 얘기합니다.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 학생 B,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0학년도 6월 문제 볼게요.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주소한 자료의 일부가 지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나름 신유형이라고 출제한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대사성 질환은 오랜 기간 영양 과잉이나 그리고 기억의 부족 등으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바로 보기랑 대조해서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더 늦을 수도 있어서 바로 보기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운동은 기억에 해당될 수 있다. 자, 운동 부족 등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자, 문장을 읽어보면 대사성 질환의 종류로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면 되겠죠. 고혈압과 당뇨병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하루 동안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량, 기초대사량이 지금 디귿인데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디귿은 아닙니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20학년도 9월 문제고요. 그림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교사와 학생 A씨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학생들 대화하고 동일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당황할 필요 없고요. 내용 읽어보고 바로 맞추면 됩니다. 자,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대답하고 있죠. 학생 A는 체내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 맞습니다. 자, 그리고 B,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이 있는 거 맞고요. 자, C, 에너지 과잉 상태가 지속되어 생긴 비만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고요. 2020학년도 11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대사와 건강에 대한 학생 ASC의 발표 내용입니다. 역시나 학생들 대화 내용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바로 OX 형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은 기초대사량이죠. 지금 계속 동일한 지문이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B,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리고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B와 C가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이 대사성 질환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내용 정리 끝났고요. 2단원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2단원 이해도 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